다음 날 교사 생활을 한두 달 해본 것이 아니다. 그렇다. 이제 석 달째다. 예쁘고 수줍은 여중생들을 상상하며 이곳에 왔었다. 처음 부임했을 때 여중생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이었다. 교복을 얼마나 줄여 입었는지 허벅지가 다 보이고 아주 타이트해서 실룩거리는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오, 좋아. 아, 이젠 마음 잡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을 다스리고 교실 문을 열었다. 웬일로 떠들지도 않고 학생들이 나를 주시한다. 이것들이 또 무슨 장난을 치는 건 아니겠지? 근데 교탁에 우유 한 잔이 놓여있다. 빙긋 미소가 지어진다.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먹는 거 싫은 사람은 없다. 이 우유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은정이가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난다. 사고를 잘 치는 아주 요주의 인물인데 어쩐 일일까? 네, 선생님, 저희가 조금씩 짜서 모았어요. 풋. 우유를 마시던 나는 뿜고 말았다. 예전에 은사님이 그러셨다. 학생들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하수, 중수, 고수가 있다고. 두들겨 패는 놈은 하수, 조용히 타이르는 놈은 중수. 그럼 고수는 무엇일까? 학생들이 나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는다. 이렇게 질 수는 없지. 우유 잔을 이리저리 보며 말했다. 아우, 나는 젖병째 먹고 싶은데. 수업이 끝나고 웃으며 교무실로 돌아갔다. 나는 고수야. 수첩에 밤마다 요주의 인물을 적었다. 1반의 이은정. 이 아이는 장난을 잘 치는데 안 받아주면 며칠을 오리주둥이처럼 하고 다닌다. 2반에는 땡땡이 전문 김연희와 꼴초 정민이가 있다. 자율학습 시간에 김연희만 자리에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정민이만 담배를 끊으면 이 학교는 청정학교가 되는 것이다. 김연희는 땡땡이 치다가 나한테 수도 없이 걸렸다. 그리고 정민이는 담배 피다. 걸린 거 셀 수도 없다. 근데 왜 처벌을 안 하냐고? 그게 내 교육 방식이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게 아이들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식은 줄여라이다. 그리고 피부로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니에게 담배에 찌들은 사람의 패를 보여줬다. 그랬더니 미니가 놀라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심란해서 진정 좀 시켜야겠어요. 그리곤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가끔 불시에 아이들 소지품 검사를 한다. 근데 여지없이 라이터가 나온다. 그것도 말이 별로 없는 모범생 하지호의 소지품에서 말이다. 라이터엔 공공노래바라고 적혀있다. 아주 가지가지한다. 벌로 손들고 서 있으라고 했다. 근데 이건 뭔 일인가? 부반장 이민정의 소지품에서도 라이터가 나온다. 파레스 나이트? 갈수록 태산이다. 두 아이를 복도에서 손들고 서 있으라고 시킨 뒤 반장의 소지품을 뒤졌다. 또 라이터가 나온다. 라이터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 기특하다. 너희들도 좀 보고 배워라. 나이트나 노래바도 안 다니고 얼마나 착한 반장이냐? 그리곤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나왔다. 그 다음부터 내 별명은 바보 담탱이가 되었다. 왜일까?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다. 철력 높은 봉에 쉬어넘는 저 구르마. 고신원로를 비삼아 뛰었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여러분 이 양복 아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가 조는 아이들도 하나둘 보였다. 이 양복이 늦잠을 자서 대궐에 늦게 도착했다. 다른 대신들이 혀를 끌끌 찾아 이 항복은 아주 능청스럽게 지각한 이유를 얘기한다. 오다 보니까 넷이랑 중이랑 싸우잖아. 그 모습이 하도 웃겨서 구경하다 늦었네. 어떻게 싸우던데? 중은 넷시의 불알을 잡고 넷시는 중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라고.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이제 좀 아이들이 또랑또랑해지는 것 같다. 자, 남자친구 있는 사람? 아이들이 서로 눈치만 본다. 근데 한 용감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별로 예쁘지는 않은데 능력이 좋은 건가? 제 남자친구는 제가 제일 예쁘대요. 남자친구가 장님이냐? 선생님, 눈을 흘기는데 귀엽다. 귀여워. 그래, 남자친구랑 슬프게도 헤어졌어.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거야. 나의 이런 슬픔을 전하고 싶다. 고신원루란 임금의 사랑을 잃은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뜻하는 거야. 이 양복은 귀양을 가게 되었지. 여기서 임은 광해군을 얘기하는 거다. 광해군이 이 시조를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 양복은 광해군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다. 근데 갑자기 교무주임의 경고가 떠올랐다. 진도 빨리 따라가세요. 선생님 근데 왜 귀양을 가게 된 거예요? 또다시 난 교무주임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다.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대립 그리고 영창대군의 죽음, 인조반정까지 자세히 그림을 그리고 말았다. 결국 절반의 시간을 써버렸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한 한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긋나니.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있는 시조입니다. 수르란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한 그러니까 초소 같은 것이죠. 선생님 근데요? 왜 이순신 장군님은 한산섬에 계속 계신 건가요? 미치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임진왜란 안에서 조선 수군에게 연패를 당한 일본군은 당황합니다. 백길로 보급을 해야 하는데 이순신이 바닷길을 모두 막고 있으니까요. 이순신도 한산도에서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금방 재건이 가능합니다.
숱하게 패했어도 다시 수십 척으로 반격을 하니까요. 그러나 이순신은 조정에 어떤 지원도 없고 군사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번 져서 병사와 전선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래서 한산도 견내량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는 역적으로 몰리고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선조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선조, 개새끼. 한 여학생이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얘들아 이순신 장군님은 전란 중에 어머니와 아들을 모두 잃는다. 그때 장군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란 중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어찌 나뿐이겠는가? 그렇게 태연히 장군은 일장검 짚고 서서 바다만 바라보셨다. 근데 자세히 보면 칼이 떨고 있다. 왜일까? 아이들이 눈만 깜빡였다. 자식과 어머니를 잃었어도 지휘관은 냉정해야 한다. 그래서 칼이 운다고 한다. 아이들이 이해 못한 표정을 지었다. 김범수의 약속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남자의 슬픔이 잘 녹아있다. 남자여서 눈물을 참는 감성을 말이야. 나도 모르게 몰입을 한 걸까? 옆을 쳐다봤는데 역사 선생님 미연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헉, 뭐예요? 미연이 웃으며 다가왔다. 종이 고장 났나 봐요. 책을 챙겨 나가는데 미연 쌤의 말이 들렸다. 잘 들었어요. 남자의 슬픔. 다음 날 아침, 아침 7시다. 교문 앞에서 몸을 풀며 서 있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몽둥이 하나씩 들고 서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말로 해도 얼마든지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내가 한 번도 아이들을 때려본 적이 없다니까 전부 안 믿는다. 나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아봐서 그 마음을 안다니까 후배놈이 그런다. 어른들은 항상 그러죠. 나는 많이 맞았지만 후배 애들 안 때렸다고 100이면 100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때린 놈은 누구야? 그러게 때린 놈은 누구일까? 어디 일본 놈이 와서 때렸나? 아니면 귀신이 때렸나? 대학 때 아주 짓궂은 여자 후배가 있었다. 이름은 이빈영. MT를 갔을 때 취해서 나에게 물었다. 선배는 해본 적 있어? 당근이지. 해는 매일 본다. 취한 눈으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그게 언제 정동담인데? 그거 말고 밤에 여자랑 하는 거. 난 그때 민영이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냥 짓궂은 말괄량이로만 생각했는데 말이다. 남고를 나왔고 대학에서나 꽃밭에서 놀았으니 여자 경험이 있을 수가 없다. 주변에 너무 여자가 많아도 쉽게 사귈 수가 없는 것 같다. 학교, 도서관, 집, 나는 그렇게 세 군데 밖에 몰랐다. 내 가슴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른다. 뻥 까고 있네. 그래. 오락실도 가봤다. 구라가 취미지? 그래. 파출소도 한 번 갔었다. 동네 깡패랑 싸웠을 때.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은 거잖아. 그래. 돈 많이 벌어놨으면 쳐. 그랬더니 진짜 치더라. 그래서 병원에서 발가락으로 돈도 좀 세어봤다. 술도 마셨잖아. 그래, 내가 술을 처음 마신 건 독서실에서였다. 100일 줄 아나? 소주 2잔을 마시고 그대로 대자로 뻗었다. 일어나 보니 독서실 여성 칸이었다. 그래서 변태 소리도 처음 들어봤다. 국민학교 때도 들었잖아. 그래, 거울로 여선생 비춰보다가 변태 소리 딱 한 번 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학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은정이 인사를 꾸벅했다. 예의도 바르고 오늘따라 귀엽네. 선생님 문 열렸어요. 헉, 바지를 만져보았다. 지퍼는 채워져 있는데 요것이 또 장난을. 인사 잘한다. 그럴라 그랬지? 은정이 혀를 쭉 내밀고 도망갔다. 나풀거리는 교복 치마 사이로 보이는 다리가 탐스럽다. 선생이면서 왜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성준아, 남자는 다 그래. 본능이야. 대신 그걸 이성으로 컨트롤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도 죄책감은 왜 드는 것일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들었는데 멀리 은정이 걸어왔다. 아웅. 지지배. 푸른색 스커트에 붉은색 블라우스. 총각 선생아. 한번 죽어봐라. 하는 것 같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그렇지 밟아라. 안녕하세요. 성준쌤. 인사를 꾸벅했다. 윤정쌤. 축하드려요. 네? 뭘요? 껌 밟았네요. 살짝 째려보더니 지나쳐갔다. 에잉. 지지배 시크한 맛도 있네. 한번 꼬셔볼까? 아서라. 그러다가 거절하면 무슨 개망신이냐? 윤정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일반 담임 수철이 옆에 와서 내게 묻는다. 왜? 윤정쌤한테 관심 있어? 흠음아, 아닙니다. 그냥 뭐. 윤정쌤 약 혼자 있어 꿈깨라고. 헐. 띵. 어디선가 노래가 들렸다. 조각조각 부서진 작은 꿈들이 하늘 멀리 저 멀리 흩어져가고. 아, 시끄러운 노래꺼. 방과 후 토요일 주차장. 아무도 없는 학교 주차장에서 바라본 운동장은 한편의 풍경화를 보는 느낌이다. 히틀러가 사람이 없는 풍경화를 자주 그렸다고 한다. 본인이 왕이 될 수 없는 놈이라는 걸 알았던 것일까? 은사님이 그러셨지. 아무리 강하고 유명한 사람이어도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라고. 성준아, 넌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너에게 말없이 풍경이 되어주는 분들이다. 어려서였을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인물은 풍경이 있어야 더 빛나는 것이다. 항상 누군가의 풍경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겠다. 쿵! 고개를 들어 소리 나는 곳을 보았다. 모두 퇴근했는지 알았는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윤정이었다. 표정으로 보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신경질을 내며 전화기를 닫았다. 이잉. 그리곤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잘 보이지 않아 눈을 크게 뜨고 가까이 보았다. 그래, 스커트를 입었을 땐 그렇게 앉아야 잘 보이는 법이다. 이쪽 좀 보고 앉아라. 아쉽네. 근데 왜 우는 것일까? 애인이 있다더니 싸웠나? 토요일인데 tonight I'm free 했는데 거절당했나? 나한테 그런 말 하면 한마디 했을 텐데. 콜. 한참을 흐느끼던 그녀가 일어나 눈물을 닦더니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안 그래도 예쁘다. 이년아. 그녀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왔다. 헉. 점점 가까워온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선팅을 좀 할걸. 각설탕을 너무 무시했나? 각설탕이 뭐냐고? 하얀색 티코를 각설탕이라고 한다. 그럼 빨간색 티코는? 깍두기지. 그럼 노란색 티코는? 단무지다. 썰렁했다. 이놈아. 윤정이 내 차 앞으로 왔다. 아까처럼 쭈그리고 앉으면 탱큐인데. 다 보일 텐데 킥킥. 땡. 헉.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근데 나를 보는 표정이 좀 이상하다. 멋쩍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는데 한 번 쏘아보더니 그냥 지나간다. 휴. 그년 표정 한번 무섭다. 시동을 걸려고 키를 돌렸다. 성준쌤. 아따. 깜짝이야. 애 떨어지겠네. 그녀가 창가에서 배시시 웃었다. 울다가 웃다가 확인 좀 해도 되냐? 왜요? 술 한잔 안 할래요? 그녀와 투다리의 자리를 잡았다. 안주로 나온 닭똥집을 잘도 먹는 그녀다. 생긴 건 스테이크나 썰게 생겼는데 의외네. 아빠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서민 틱한 음식을 좋아하죠. 안 물어봤다. 이년아. 그녀가 맥주를 한 잔 마시더니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한다. 답답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가슴이 왜 답답하냐? 뽕도 없는데. 확인 좀 해봐도 될까? 80C컵은 되어 보이네. 답답하면 내가 마사지 좀 해줄까? 성준아. 아서라.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성준쌤은 애예요? 왜 침을 흘리고 있어요? 헉. 들켰다. 아니에요. 소주를 좀 흘렸네요. 그녀가 냅킨을 빼서 내민다. 다 큰 어른이 칠칠치 못하게. 내가 좀 닦아주면 안 될까? 뽀뽀해주면 더 좋고. 크크. 무슨 일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던데. 윤정이 눈을 크게 떴다. 가뜩이나 큰 눈, 튀어나겠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요? 아까 쭈그리고 올 때부터요. 네? 아, 치마 속은 못 봤어요. 그녀가 맥주를 들이키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못 봤다니. 내 노란색인 거 절대 못 봤어요. 푸웃. 성준쌤. 변태예요? 어떻게 알았냐? 내 별명이 변태푸우다. 그래서 집에서도 다 벗고 윗도리만 입고 있다. 왜? 입을 쭉 내밀고 닭똥집을 집어먹었다. 꼭 5살 애 같아. 그래. 아직 젖도 안 띄었다. 배고픈데 젖 좀 줄래? 약혼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건 또 무슨 도구 보이스야. 약혼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빠 상관 아들인데. 군인이에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윤정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근데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윤정쌤. 효도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예요. 누가 국어 선생님 아니랄까봐 말은 멋있게 하시네. 말만 아니라 행동도 멋있게 한단다. 특히 침대에서 말이지. 같이 확인하러 안 갈래? 잘 먹었어요. 그녀가 일어났다. 지가 먹자고 해놓고 계산은 나보고? 그래도 끝까지 나는 신사다. 그녀를 바래다 주려고 뒤따라 걸었다. 뒤따라 걷는 이유? 그녀의 멋진 뒤태를 감상하기 위해서지 푸아. 36, 24, 37? 오 환상이야. 야, 윤정아. 길 건너에서 50은 넘어 보이는 사내가 윤정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아빠. 헉. 아빠? 인상 더럽게 생겼네. 너 오늘 선배들하고 약속 있다더니 그리고 나를 쳐다봤다. 남자 새끼랑 노닥거리고 있어. 아니에요. 아빠. 그럼 여기서 선배인 척 해줘야 하나? 난 현명하거든. 임기응변. 인사를 꾸벅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윤정이 과 선배입니다. 그러자 윤정의 아버지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야, 요즘엔 이화여대 남자도 다니냐? 헉. 임기응변은 개뿔은. 그렇게 윤정은 아버지에게 끌려갔고 나는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요즘도 저런 여자가 다 있네.